네, 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아주 유명한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 바탕의 책 표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공동 저자입니다. 이서윤님하고 홍주연 지음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는 이렇게 수호 서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이 정도 되어 있고요. 뒷면에도 이런 부분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베스트셀러 랭킹 상위에 오르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더 해빙 이 책의 지은이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이 이서윤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차지하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 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스털은 더 해빙의 전 세계의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책을 먼저 읽은 미국과 유럽의 독자들은 내일 아침 이 책의 글귀를 읽는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등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왔다 등의 감사 메일을 보내며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책의 맨 띠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 제가 이쪽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뒷부분에도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의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동 지은이 홍주연님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사회부와 산업부 등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대외 협력 담당 이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기자로 일하던 시기 이서윤을 만났으며 10여 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즉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두 분이 만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의 식으로 전개됩니다. 네,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렇게 책을 열면 이 책을 먼저 읽은 해외 독자들의 리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지금껏 내가 읽은 모든 책 중에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책,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책을 읽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자동적으로 편안함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더 해빙은 행운의 바이블이다. 우리 모두 읽고 또 읽고 그 내용을 명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한 안내서다. 등등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고 있는 부분이 책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불을 당기는 힘, 해빙. 제2장은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과 돈을 밀어내는 사람. 제3장은 감정에 답이 있다. 4장은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5장은 행운의 법칙, 마지막 6장은 행운의 길을 걷다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초반 부분에 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몇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프롤로그,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공동저자 홍주연님의 아버님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고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홍주연님한테 남겼던 말을 계기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떤 예감을 한 것도 같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주연님은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 아버지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라고 결심했다는 부분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서윤님을 부자들의 구루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서윤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처음에 나오게 된 페이지 31페이지에는 그녀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서윤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에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인터뷰가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46페이지에 해빙이란 간략하게 소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홍주연님과 이서연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식의 내용입니다. 서윤은 다시 조용한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수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것일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해빙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가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면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네, 계속해서 50페이지입니다. 해빙의 비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달러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본 적 있으세요?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 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들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돌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모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부분이 나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부분도 책에서 아주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다음은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35억에서 한 85억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릇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라니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과 이자를 내고도 한참 남을 액수였다.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게 넉넉해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살고 싶던 동네에 집을 장만하고 몇 년 전부터 꿈만 꾸던 차도 사야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육도 다 시킬 것이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옷과 가방도 사야지. 이번 휴가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떠나볼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겠어. 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재산을 정기적으로 뚝 떼어서 기부도 해야겠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어 부모님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은 싫었다. 때가 되자 하고 싶은 것이 매일 바뀌었다. 어떤 날은 변호사, 또 다른 날은 의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골프존을 취재하던 CNN 기자를 보고 꿈을 정하게 되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음은 94페이지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으로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의 책의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홍주연님이 해빙을 실천하는 사례와 또 다른 해빙의 비밀을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빙 신호등이라고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낭비와 해빙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낭비는 내가 돈을 쓰면서 뭔가 찝찝하고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분이 불쾌한 상태를 말하고요. 해빙은 내가 돈을 쓰면서도 있음에 대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그리고 기분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해빙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책을 구매하시거나 대여하셔서 한번 읽어보셔서 해빙의 정확한 뜻과 또 실천하는 방법 등을 꼭 아셔서 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철수의 책방은 모두 마치겠고요.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은 마법의 감정, 해빙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책 더 해빙,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의 책방이었습니다.